지난 3월 발생한 애틀랜타 스파업소에 총기를 난사해 8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로버트 에론 롱의 기소 사실 인부 절차가 내일인 27일 체로키 카운티 검찰청에서 시작됩니다. 어레인먼트, 즉 기소 사실 인부 절차는 미국 형법상 피고인에게 기소 사실을 알려주고 기소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피고인에게 신문하는 과정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의 답변을 하게 됩니다. 애틀랜타 아시안 증오범죄 중단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체로키 카운티 검찰청이 로버트 에론 롱과 형량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23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인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형량 협상 중단과 재판 과정에서 총격 피해자의 가족과 아시안 커뮤니티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체로키 카운티 검찰청은 재판을 통해 진상을 발견하는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총격범과 협상하는 쪽을 택했다며 이 과정에서 유족과 생존자, 아시아계 커뮤니티는 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0대 노인을 대낮에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사건이 뉴욕에서 발생했습니다.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른 것인데 뉴욕 경찰은 해당 영상을 공개한 후 용의자를 수배 중에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매우 폭력적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의 한 거리에서 건장한 흑인 남성이 지나가는 노인을 잔인하게 구타합니다. 용의 남성은 피해자를 약 10여 차례 무자비하게 구타한 후 휴대전화와 은 목걸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오전 9시경 뉴욕의 피드킨 애비뉴와 바베이 스트리트에서 용의 남성은 바이크를 타고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주머니를 건드리며 물건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 남성이 이를 거부하자 용의자는 구타하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얼굴을 발로 차기까지 합니다. 68살 피해 남성은 코뼈와 손목이 골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서쪽으로 도주한 용의 남성을 강도 혐의로 쫓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23일 한인회 도서관에서 2021 코리안 페스티벌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한인회 김윤철 회장과 김상국 수석 부회장 그리고 여러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한인회 김윤철 회장은 조선시대 어가행렬 퍼레이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준비 모임 발표에 따르면 올해 애틀랜타 코리안 페스티벌은 9월 24일과 25일 열립니다. 24일에는 오후 6시부터 전야제 행사로 패션쇼와 트로트 별잔치 행사가 열립니다. 25일에는 오후 1시부터 기념식을 시작으로 노래자랑과 웅변대회, 국악공연과 케이팝, 어린이 노래자랑과 궁중의상 패션쇼 등이 마련됐다고 한인회 측은 전했습니다. 또한 김윤철 한인 회장은 당초 계획에 있었던 조선시대 어가행렬은 한국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관계자들이 미국에 오는 것이 어렵게 됐다며 불가피하게 계획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애틀랜타 한인회는 8.15 기념식을 당일인 오후 2시 한인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1부는 기념식, 2부는 콘서트를 열 계획이라고 한인회 측은 밝혔습니다. 다만 2부 콘서트 관련 세부 계획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애틀랜타 동물원은 고릴라를 수용하고 있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고릴라를 관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동물원 측은 그 밖에도 동물원 곳곳의 서식지에 카메라를 설치해 외부에서도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진남 기자입니다. 애틀랜타 동물원은 토요일 새로운 고릴라 캠을 선보였습니다. 이 고릴라 캠은 4가지 고릴라 집단을 수용하고 있는 포드 아프리카 열대우림 서식지로 시청자를 안내합니다. 동물원은 캠 출시와 함께 실버백 고릴라 2마리인 테즈와 그의 새끼 수컷 플로이드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애틀랜타 동물원은 테즈가 32살이 되었고 플로이드가 2살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집 및 보존 담당 부사장인 제니퍼 미켈버그 박사는 우리는 이 캠이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서부 저지대 고릴라를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훌륭한 교육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애틀란타 동물원의 고릴라 프로그램은 세계 최고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동물원을 방문할 수 없더라도 사람들에게 이 종을 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릴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제니퍼 박사는 또 애틀란타 동물원은 고릴라가 쉬고 놀고 먹이를 찾는 모습을 고릴라 캠이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애틀란타 동물원은 북미에서 가장 많은 고릴라 개체군을 자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조지아주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확산세가 거세지자 사바나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조지아주에서 가장 먼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던 사바나시. 최근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조지아주를 강타하면서 사바나시는 6월에 해제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개했습니다. 벤 존슨 사바나시장은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챈턴 카운티에 지난 2주 동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신규 확진 사례가 3배가 증가했으며 백신 접종이 강하게 권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은 자신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쉽고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사바나시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안을 찾아 사바나로 피서객이 몰릴 것을 예상해 미리 방역에 신경 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사바나시 챈텀 카운티 주민의 42%가 완전히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사바나시는 도시 전역에 마스크업이라고 쓰여있는 녹색 표지판을 다시 설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미국의 여러 주들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강제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시는 34만 명에 달하는 시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주 정부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의료 종사자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7월 26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520만 3,694명, 누적 사망자는 62만 6,775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49,72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52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92만 2,346명, 누적 사망자는 18,6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97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0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9,239명, 누적 사망자는 1,135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34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6,091명, 누적 사망자는 1,37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4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지난달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12층 아파트 붕괴 사고가 97명의 사망자와 1명의 실종자를 남기고 한 달 만에 수색 작업이 종료됐습니다. 붕괴 아파트 현장은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현장에 향후 용도를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희생자 가족은 희생자의 존엄성이 존중받을 수 있게 사고 부지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고 주장했지만 붕괴 아파트 일부 소유주들은 해당 부지에 새 집을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새 건물과 함께 추모 공간을 동시에 조성하는 방안도 타협안으로 제시한 만큼 해당 부지 용도 결정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 담배 업체 중 한 곳인 필립 모리스가 대표 브랜드 담배 말보로에 대해 영국에서 향후 10년 안에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의 야체크 울차크 최고 경영자는 말보로를 10년 안에 영국 소매점 진열대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립 모리스는 연초형 담배 대신 아이코스 등 관련형 전자담배 판매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관련형 전자담배는 연초 고형물을 가열한 뒤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필립 모리스는 미국 법인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판권을 가진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PMI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어서 이번 결정이 미국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지아 아쿠아리움이 월요일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쿠아리움의 벨루가 흰돌고래 중 하나인 키누가 낳은 새끼 고래가 끝내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고래가 새끼를 낳지 못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아쿠아리움 관계자에 따르면 첫 번째는 2017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키누가 이번에는 건강한 출산을 할 것이라고 낙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원들은 출산에 이르기까지 24시간 내내 키누를 모니터링하면서 행동과 호흡을 주시했습니다. 아쿠아리움 측은 소셜미디어에 고래의 임신기간 내내 그 내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아쿠아리움에는 현재 4마리의 암컷 벨루가와 1마리의 수컷 벨루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6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